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월 10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종로 보선, 이 종로라는 곳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번의 대선과 치러지는 선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 메이킹을 잘 할 수 있는 바로 종로. 이 종로는 주로 대선 주자들의 장소의 대변자로 불립니다. 이 종로가 대변 지역이다. 차기 대선 주자의 자리,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연연하게 이렇게 흘러오는 그 이유는 종로의 그 1번지라는 그런 이름이 작동되고 있고, 또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어떤 모습의 그 지역의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종로 지역에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 지금 현재 윤석열 정책본부장으로 있는 원희룡 지사 전 후보죠. 같이 경선을 함께 했던 후보입니다. 이분이 지금 출마를 고심하고 있고, 또 아울러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당 요청에 따르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문제를 아마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이 대선과 같은 날 같이 치러지는 데다가 종로의 그 정치적 어떤 무게감 내지 의미, 이걸 감안해서는 경선 없이 당 지도부가 후보를 선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선대본부 상임 고문 두 분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의중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추론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원희룡 지사는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수석이라는 머리를 이렇게 이고 사는 분입니다. 시골 제주도 고등학교를, 제주도에서 제1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국에 수석을 했으니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머리 위에는 수석이라는 머리가 쓰여 있을 수밖에 없죠. 소위 말해서 서울 명문이 아닌 제주 명문에서, 제주 명문이 몇 군데 있죠. 거기 모든 지역엔 다 지역 명문이 있습니다. 전국 수석을 했다는 것, 1등을 딱 혼자 1등, 전국 1등을 했다는 것, 그거는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게 아니고 그거는 신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그는 서울법과대학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사법시험에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자, 이 정도 같으면 그의 능력의 출중함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보통 이 공부를 잘하는 수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결함도 꽤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결함이 도대체 찾아볼 수 없다, 결함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이 있을 정도로, 그는 치고 나가는 힘이라든가 추동력이라든가 또는 정직함이라든가 과감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조합을 잘 이루고 있고, 그리고 탐색하고, 그리고 정의를 갖다가, 공정을 갖다가 상식을 결하는 행동은 용납을 하지 못하는 그의 성격, 아마 이것이 어쩌면은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눈여겨봤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윤석열 후보하고 거의 가치관이, 아이덴티티, 소위 어떤 동일성이라든가 또는 유사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분은 정치 입문해서 삼선까지 하면서 이 한나라당에서 아주 훌륭한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감하게 제주도 가서 도백을 2번 했습니다.
흔히 제주도 적은 도시로 생각할 것 같지만 제주도는 이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경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대단히 복잡한 함의를 갖고 있는 복잡한 도입니다. 아주 복잡하죠.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특별자치도지만 아주 어려운 그런 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고도의 행정력을 발휘하는 또 고도의 정치력을 함께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거기를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거기를 이렇게 행정하기가 리더하기가 힘들다라는 그 도백으로 이름난 자리가 바로 제주지사입니다. 제주지사를 홀로 2년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권, 거기가 여권 성향이 높은 데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원희룡 지사가 2번을 허들을 넘어가면서 그곳에서 도백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는 그러하기 때문에 무슨 지역이라든가 학연, 지연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우뚝 서 있는 자기 원희룡 정직하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상식적으로 또 모든 것을 갖다 정의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소위 지성, 그러면서도 용기 있는 사람 뭐 이런 걸로 통하는 사람이죠. 이분이 종로에 지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의 요번에 특기는 막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장동을 아주 깊게 파가서 과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입니다. 이게 대장동의 문제가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5가지 포인트의 점에서 소위 펜타곤 형식으로 딱딱딱 짚어가지고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 대한민국 온라인상에서 대장동 격파를 했다 해가지고 소위 명타수가 됐어요. 명타격수가 됐습니다. 대장동 타격수. 네. 근데 그는 하나 또 특이점이 있습니다. 경선 중에 다 경선에 매몰돼서 정신을 못 차릴 때인데 그는 정권 교체라는 테이마를 딱 걸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대장동을 파헤쳐야 한다. 특검으로 가야 한다. 그런 대전제를 부셔가면서 그걸 향해서 그는 달렸습니다. 경선은 뒤로 해두고 그러면서 경선에 임했던 사람입니다. 경선에서 보았듯이 그는 역시 대장동 타격수가 아니고 이 정권 타격수, 소위 이 정권 교체 선봉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유는 경선 중에 그는 대장동에 몰입하고 특검을 함으로써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 정권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갑자기 경선 중에 이분은 대선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차기, 지금이 아니고 차기 대선 주자다. 왜? 사람들이 원희룡을 잘 몰랐죠. 근데 원희룡이 하는 그 아주 별다른 색다른 그 정치 행위를 이렇게 보면서 눈여겨보면서 국민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의 가치가 하늘 높이 치솟았죠. 원희룡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온라인상에서는 원희룡에 대해서 차기 대통령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했던 원희룡 차기 대통령 하이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바로 종로를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고심 중에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10일 밤 경선지역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종로 공천 문제 그것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종로 공천은 정치 1번지라는 그 어떤 상징 때문에 대선 득표력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누가 대선 득표력에 도움이 되는지 바로 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전국 선거구 5곳에서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유발 책임 있는 3곳,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에 국민의힘은 곽상도 전 의원 사퇴한 대구 중랑구의 후보는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주하고 종로, 경기 안성 정도의
후보 세 군데만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초가 지금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분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그분도 아주 훌륭한 분이죠. 애국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판사로서의 그 길을 가면서 올바른 판결을 하고 또 감사원장으로서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감사를 냉철하게 국가이익이란 차원에서 시행했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애초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종로 공천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었지만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가 재보선 후보 등록일 전에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화살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후보군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은 관측하고 있죠. 이 원희룡 지사는 주위에서 출마를 많이 권유합니다. 본인의 의사는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전혀 표현한 적도 없고 오히려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쪽으로 그는 항상 태도를 갖고 지나왔습니다. 이 경선 중에도 그는 다른 것에 몰입한 적이 없습니다. 경선할 때 많은 국민들 그리고 4강에는 절대 못 들 것이다. 아무리 훌륭해도 못 들 것이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4강에 들 수 있겠느냐. 이 12명이 나왔는데 그거 다 쟁쟁한 분들인데 어떻게 4강이 힘들 거 아닌가. 이렇게 했지만 4강의 예측이 대장동 타격수로서의 이 모습을 갖춰가면서 점점 더 국민들의 화제의 중심을 독차지하더니 그 다음에 바로 4강에 진입했습니다. 4강에 진입했다는 것은 그는 속된 말로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무슨 지역도 크지도 않고 무슨 색깔 뒤에 밀어준 파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홀로 서서 홀로 서게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에게는 지금 굉장한 강점으로 작용되는데 본인은 지금 종로에 대해서 이렇게 선거인으로서 의식을 하는 것보다 자기는 정책 소위 윤석열의 정책본부장으로서 정책을 훌륭하게 내는 것이 본연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만 생각하겠다는 그런 태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란 건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이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나서서 지금 그곳을 향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모습이 아니고 오로지 정책본부장. 그러기 때문에 엊그제 남들이 제일 꺼내기 싫어하고 당들이 제일 싫어하고 당에서 제일 그 이준석이가 가장 싫어하고 또 말하기 어려워하는 그 아킬레스 건과도 같은 그런 단일화 문제를 과감하게 꺼내서 구체적으로 안철수하고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시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파문이 되어 단일화의 물꼬가 터지고 단일화가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그의 해안, 소위 정치적 해안, 그가 나아갈 길, 지금 정권교체를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는 오로지 정권교체만 생각하고 산 그런 정치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차차기 대통령 후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벌써부터 그건 온라인상에서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 주로 차차기 대통령이다 이렇게 그거는 온라인에서 국민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본인이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의 소리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40대 여성 방송인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종로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최재형, 원희룡 이 두 분이 지금 불꽃 튀기는 바로 그 부분에 서 있다. 관심의 집중. 대선 대통령 후보와 함께 윤석열 후보와 함께 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누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